신에게로 가는 길 카파도키아 열기고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3대가 덕을 쌓나 지역 통과 탑승 와 화이팅 세계인의 도시 티르키의 심장 이스탄불 그렇습니다. 웅장한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운 경관을 상공에서 체험하는 90분간 비행은 인생 버킷리스트의 추억으로 천년 온천지대 모카의 성 파푸칼레 아시아의 끝 유럽의 시작 보르스 해역 힐링의 시간 송소피아 성당 돌마 바우체 궁전 터키 일주 9일간 감동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부터 가실 때까지 드시는 모든 음식이 다 유기농이에요. 여기는 다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럽에 비하면 정말 관광 대국이라 너무 그게 좋아요. 같이 마음속을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탄불 발랏지구 이스탄불 구시가지인 발랏지구는 과거 빈민촌이었으나 현재는 알록달록한 이색거리이자 예술촌이 되었죠. 무지개 계란빛 형형색색 골목길 고풍스러운 예술작품들로 예술가들과 관광객들 사이의 인기 명소죠. 한 바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이죠. 그랜드 바자르 세계의 가장 큰 바자르 중 하나로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죠. 지붕이 있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5천여 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터키 최대의 재래시장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온갖 물산이 넘나들던 교육의 메카였죠. 그랜드 바자르는 금, 은, 보석에서부터 양탄자, 가죽, 도자기, 자파 등 그야말로 형제의 나라 친구여 어깨동무 미소를 짓습니다. 와! 없는 게 없는 쇼핑의 천국이죠. 터키인에게 금은 생활이다. 꿈이고 사랑이죠. 터키인의 황금 세공 솜씨는 세계 수준을 자랑하죠. 파자르, 베이파자르 이동 터키 전통을 엿보기에 좋은 베이파자르 관광 베이파자르는 오스만 제국의 전통 가옥들이 밀집된 지역이죠. 오스만 제국의 전통 가옥과 전통 시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과거 오스만 제국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죠. 여행자들에게 현지에서 맞이하는 전통 시장은 언제나 정겨운 곳이죠. 선생님들 패키지의 첫 번째 날씨래요. 나는 여행 다니면서 한 번도 비를 맞은 적이 없다. 세 분이랑 아직 우기예요. 우리는 카파도키아에서 안탈리아 넘어가는데 9시간 걸려요. 9시간. 요즘에 벌룬 투어가 한 달 동안 내내 카파도키아에서 못 탔어요.
여기는 겨울이 우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스콜성 비가 오는 날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 우산을 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든 그거는 머릿속에 싹 지우시고. 소금 호수 관광 앙카라에서 카파도키아로 넘어가는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 호수로 여름엔 물이 증발하여 흰 소금을 드러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소금 호수에서 대자연의 향연을 바람소리, 코로, 말로 체험한 기쁨은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카파도키아 4세기, 13세기에 걸쳐 건립된 귀한 말들을 일컫는 지명이죠. 실크로드의 중간 거점으로 동서 문명의 통합을 도모했던 대상들이 교역로로 크게 융성했으며 초기 그리스도교 형성 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로마 시대 아래 탄압을 피하여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곳에 몰려와 살았기 때문이죠. 이 지명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아름다운 말들이 땅이라는 뜻인 카타파투키를 그리스어로 운차한 카파도키아에서 비롯되었으며 현재 터키어로는 카파도키아라고 읽죠. 스머프의 영감이 되었고 스타워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자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온 이들이 살아온 역사의 땅이죠. 데브란트 계곡, 락타바이, 상상의 계곡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계곡으로 몇만 년의 세월이 흔적이 만들어 높은 바위에 갖가지 이름이 붙여 놓은 재미있는 계곡이죠. 우치사루 비둘기 계곡, 우치사루 마을에 우뚝 솟아있는 성체로 카파도키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죠. 1300m 고지대 외압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바위산을 깎아 성을 만든 곳으로 웅해암의 부식작용으로 지금은 벌집 모양의 바위산이 되어 이 구멍들은 비둘기 집이 되었죠. 페란쿠유 지하 도시 깊이 85m까지 내려가는 지하 8층 규모의 거대한 지하 도시죠. 네부세이루와 니네 사이에 난 도로상에 있으며 주도 29km 떨어져 있죠. 터키의 많은 지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곳은 BC 7세기에 프리지아인이 처음으로 세웠으며 당시에는 커다란 돌문으로 안쪽에서
막을 수 있었죠. 이후 로마 제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온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들었으며 7세기부터는 이슬람교인들로부터 박해를 피하는 데 사용하는 등 주로 종교적인 이유로 은신하려는 사람들이 살았죠. 이곳에서 발견되는 보주지 유적은 모두 AD 10세기의 중기 비잔틴 시대에 속하는 것들이죠. 우와! 카파도키아 지프 투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독특한 절벽물 지프차를 타고 내리며 포토존에서 즐기는 기쁨은 형제의 나라 터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죠. 와, 힐링의 시간입니다. 와, 오길 잘했습니다. 떠나길 잘했습니다. 시원한 돈두루라 아이스크림 시시. 현지에서 즐기는 벨리 댄스. 만찬의 시간도 가집니다. 건강은 예! 자연식으로 준비된 맛깔나고 영양만점 호텔식은 여행의 기쁨을 더해줍니다. 카파도키아 열기구 체험, 풍속, 강수, 구름, 기상 조건의 영향을 받는 일정이죠.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정이죠.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3대가 덕을 쌓나, 이생까지 돌아보게 하는 체험이기에 손을 빌며 탑승을 기대하죠. 와, 탑승 승인! 인생 버킷리스트의 꿈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진 체험입니까? 전세계 열기구 체험 현장은 많지만 터키 카파도키아 열기구 체험 현장은 세계 1등을 자랑하죠. 와, 해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카파도키아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자연의 풍경은 어떤 문명도 시간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하늘에 월월 나르며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날려보내며 우아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하늘을 날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황홀한 감동을 오래오래 기억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활력소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와, 여기를 보세요. 비와 바람과 태양이 빚어낸 신화의 나라 터키. 대지가 광활하고 비옥하며 터키에선 시간이 유장하게 흐른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시간을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바람, 지중해의 물빛, 아시아의 햇빛이 경계 없이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하여 이것이 여행자들이 천국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오모룩 호수, 지진에 의해 꺼진 땅속으로 지하수가 채워지면서 생겨난 호수이며 그 깊이가 200m에 이르죠. 오무르크는 실크로드 시대의 카라반들의 숙소였으며 여행 정보와 물건 매매,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다고 전해지죠. 터키식 피자, 피테, 밀 반죽 위에 토마토, 치즈, 다진 고기를 오븐에 구운 독특한 맛이죠.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가 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지금 돌아가고 안탈리아 율리탑, 안탈리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죠. 하드리아 누스의 문 130년 로마 황제 하드리아 누스가 안탈리아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건립한 문으로 뛰어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죠. 안탈리아의 대표적 로마 유적인 하드리아누스의 문을 시작으로 하여 펼쳐지는 그 시가지는 고풍스러운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골목들은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죠. 이 거리, 젊음의 거리라 할 수 있죠.
우수 케이블카 탑승 해발 2400m 올림피스 산을 케이블카를 탑승하여 산 정상에서 안탈리아 지중해 전경을 감상하는 기쁨은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와, 맑은 하늘, 푸른 바다, 힐링의 순간입니다. 안탈리아 유람선 투어, 유람선에 탑승하여 푸른 지중해의 맑은 하늘, 바다에서 느끼는 감동은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죠. 터키 남부의 희암 도시 안탈리아가 터키인들과 유럽인들이 사랑을 받는 도시임을 실감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스는 파푸칼레의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이며 기원전 2세기경 페르가온 왕국 요메데스 2세에 의해 처음 세워져 로마 시대를 거치며 오랫동안 번성했죠. 에베스, 베레가마 등 같은 시대의 대도시가 대부분 해안에 위치한 곳과는 달리 히에라폴리스는 내륙에 건설되었는데 그 이유는 온천수를 이용한 질병의 치료와 휴양의 목적이었죠. 파푸칼레 석회봉, 터키에게해 동지중해 방향 아나톨리아에 있는 온천 마을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베니 줄리주 소속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며 문자 그대로는 모카의 성이란 흔한 의미이죠. 히에라폴리스는 파푸칼레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 도시이며 기원전 2세기경 페르가몬 왕국에 의해 처음 세워져 로마 시대를 거친 후 오랫동안 번성했죠. 파푸칼레 온천수는 섭씨 35도로 유머치즘, 피부염, 심장병 등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죠. 이 때문에 치료와 휴식을 위해 그리스, 로마, 메소포티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전해지죠. 파푸칼레 카트 투어를 하며 파푸칼레의 광활한 고대 도시를 체험하며 인증샷을 찍는 목과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우와, 원형 극장 어마어마하네요. 파푸칼레 온천 호텔.
온천 호텔에서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는 온천욕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만끽합니다. 오, 좋아요. 바프칼레 열기구 체험. 바프칼레 열기구 체험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하얀 석회암 절벽과 고대 유적지 히에라폴리스를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는 인생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특별한 경험이지요. 90분의 비행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기억되는 시간이지요. 하늘에서 소원을 빌며 마음껏 외쳐봐요.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곳입니까? 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와. 시린제 마을 방문. 시린제 마을은 그리스인들이 기주에 형성된 작은 그리스 풍마을로 포도주가 유명하죠. 시린제 마을 골목골목을 둘러보며 힐링의 시간을 가집니다. 예배 소수.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던 이오니아의 고대 도시로 이즈미르의 남서쪽 약 50km 지점으로부터 산업 중심지로 발전한 곳이죠. BC 620년경 이곳에 세워진 아르테미니스 신전은 소아시아에서 그리스에 이르는 지역에서 많은 순례자들을 끌어모았으며 많은 고대 유적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죠. BC 7세기, BC 6세기가 최전성기였죠. BC 6세기 후반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죠. 와! 고대 유적지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은 정말 감동입니다.
고고학 시리즈 여행 전반에 걸쳐 뒤르키예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시리즈 2 괴렘의 야외 박물관, 라오디아계 교회 에페소 테라스 하우스, 사도 요한 교회 고고학 박물관, 피사파 계곡 등 정말 한 곳에서 고고학 시리즈를 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정말 대단합니다. 고고학 박물관을 이렇게 보는 경험은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와! 소아시아의 수도로 불렸던 로마 다음으로 굉장히 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좋은 하루 되세요. 오스만 제국의 초기 수도였던 부르샤 톱한의 전망대, 터키 부르샤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오스만 제국의 초기 건축 양식과 당시 흔적들을 체험할 수 있죠. 오스만 제국의 창시자 오스만 기즈와 그의 아들 오르한 기즈의 묘소를 안치한 현장을 둘러보며 터키 역사 탐방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울루자미 그랜드 모스크, 오스만 제국 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배당으로 20개의 돔을 가진 모스크로 유명하죠. 모스크 중앙에는 분수대가 있어 예배 중에도 물소리가 들리며 벽면에는 이슬람 서예 칼라크레피 명문가들이 남긴 192개 서예 작품이 장식되어 있죠. 와! 히포드롬, 비잔틴 시대 전차 경주가 벌어지던 마차 경기장으로 오필리스크와 뱀기둥이 세워져 있죠. 10만 명 정도 수용이 가능했던 이곳은 경마장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 계승을 놓고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이기도 했죠. 우! 아무도 점령을 못했는데 이 젊은 21살의 술탄이 생각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을 해서 배를 갖다가 어떻게 산으로 올려서 만으로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바로 그곳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스탄불 예레바탄 지하 궁전. 예레바탄 지하 궁전은 동로바 시대 지하 저수지로 유명하죠.
이곳은 336개 대리석 기둥이 천정을 바치며 내부에 물이 남아있어 지하 궁전 같은 웅장함을 자랑하며 세계의 수많은 여행 애호가들과 현지인들이 방문한 곳이죠.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 아기 예수님께 아야소피아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4세기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 6세기 사람이에요. 비잔틴 건축을 대표하는 성당 박물관으로 모자이크화와 코란의 글자 등 터키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둘러보는 곳만으로도 터키의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와! 톱카프 궁전, 세계 최강 제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15세기부터 19세기 중순까지 400년 동안이나 거주한 곳이죠. 돌마바우체 궁전. 돌마바우체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 궁전으로 페르시아 궁전을 모티브로 해 건설했죠. 해안을 따라 600m 가량 길게 뻗어 있어 바위 궁전이라고도 하죠. 궁전 건립에 금 14톤, 운 40톤이 사용되었으며 상들리에만 36개나 그리스 촛대, 명화, 시계, 보석류, 화병 280개 등으로 화롭게 장식된 곳이죠. 바닥에는 최고급 수제 양탄자를 깔아 놓았죠. 와, 함성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구경하시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샹들리에들이 진짜 예뻐요. 자, 여기에 있는 깔려있는 이 실크 카펫들은 국보라서 바깥으로 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오르스 해역.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쇠사슬을 걸어서 여기가 금강만이에요. 이쪽으로 적군의 배가 못 들어오게 쇠사슬을 걸었던 곳이 바로 이 다리 있는 쪽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다리를 제노바 상인들이 무역 거점으로서 톱카프 궁전의 하렘을 지키는 아야소피아 성소피아입니다. 미나레 하나는 지금 보수 작업 중이고 미나레 4개가 보이는 쪽에 아야소피아 성소피아입니다. 보스포러스 해역은 터키와 마르마나 해를 잇고 아시아와 유럽을 나누는 터키의 해역이죠. 길이가 30km이며 넓은 곳은 폭이 3.5km, 좁은 곳은 약 600m 정도죠. 양쪽 대륙 해안으로는 고대 유적지와 그림 같은 아름다운 풍경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세계의 수많은 여행 애호가들과 현지인들이 사랑을 받는 곳이죠. 오르스 해역 유람선 투어.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오르스 해역 유람선 투어는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소피아 성당, 돌마바우체 궁전, 이스탄불의 아름다운 전경을 눈으로 호강하는
이 순간은 터키 여행의 또 다른 추억을 남깁니다. 와, 정말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걸 거절하니까 이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매우면 니세에게 갑니다. 욕망이 큰 자에게 돈을 많이 받고 파는 거죠. 자, 그리고 그쪽으로 배를 67쪽을 옮겨서 천년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자, 짜요. 장미 향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미 향이랑 많이 달라요. 좀 더 은은한. 세계 속의 터키를 볼 수 있는 이스탄불. 아시아의 끝, 유럽의 시작점 이스탄불. 이스탄불 야경 투어는 터키 여행의 추억을 담고 오래오래 기억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155년 지하철 티넬 투어 체험을 하며 앞으로의 행복한 장소를 약속받습니다. 와!